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죠. 두 분과 함께 진행해 볼 겁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다렸던 뉴스를 확인한 자리에서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전략적인 포인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씩 고민 시작해보죠. 첫 번째, 먼저 볼 키워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결정해야지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서프라이즈를 시장에 안긴 상황, 그리고 오후장에 한 번 더 탑2의 강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 이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김민수 대표님, 오늘 개장 전에 나온 뉴스에 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길을 펴는 모습이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GPU 완판됐다. 젠스상 CEO의 자신감에 기반을 해본다면 당분간 빅테크가 아닌 쪽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업체라고 한정을 한다면 AI 거품론에 또 한 번 변동성에 고전하지 않아도 되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킨 구간 맞습니까? 엔비디아랑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게요. 엔비디아 걱정 괜히 했네요. 예, 괜히 또 버블론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마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라고 했는데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엔비디아보다 오늘 좀 특이한 게 삼성전자가 더 세고 하이닉스가 더 약하네요.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수급적인 차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들의 변화는 이상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얘기하셨던 AI 버블론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쑥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런 쪽에서 두 가지 내용들,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많이 매출이 나왔다는 것들과 다음 1월 달에 보여줄 가이던스 또 상당히 또 예상보다 더 올라갔다는 여러 가지 자신감을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변화를 가져가기보다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AI 버블론의 방점을 찍을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돌고 돌아서 금리다. 이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아마 더 이상 이제 걱정은 좀 덜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KBX 투자한다고 하면서 채권 발행을 했죠. 네. 그럼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금리가 시세 금리와 같이 연결될 텐데 금리가 인하가 돼야 금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좀 완만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금 조달해서 장비 투입하고 하는 약간 건설 인프라 투자와 같은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하돼야 붐을 일으키는 조건들이 맞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일단 결론은 금리 인하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지금 보니까 페드와치 기준으로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63%인가 68%인가 이 정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꺾여 내려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고용지표가 안 나와야 됩니다. 오늘이죠. 고용지표가 안 나와서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12월 1일 가게 되면 QT 종료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부의 잔고죠. 이게 다시 확 꺾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시 채웠던 게 빠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모습들이겠죠. 그게 같이 결부돼야 어떤 AI 쪽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부담감들 많이 벗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미국 행정부 쪽에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확인이 되고 12월에 되기 전까지는 10만 전자와 일단 60만 닉스 전후로 뭔가 점프업이라기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횡보를 일단은 그리고 계신 걸까요, 대표님? 네, 그것도 그렇지만은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봤듯이 약간 금리 인하나 아니면 유동성이 보강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봤을 때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죠. 섹터가 옛날 같은 케이스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간다 그러면 나머지 그쪽만 또 압축돼서 움직이던데 지금은 섹터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질은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온리 반도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다각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또 가장 부진했던 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소비 심리가 바뀌어집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나 이제 쓸 돈이 좀 생겼어. 그러면 소비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변화되는
섹터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맞물리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다각도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강력한 모멘텀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발 뉴스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자 오늘 엔비디아 뉴스를 장 초반에는 좀 윗꼬리가 달린 듯 하다가 힘을 내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조금 더 한 걸음 더 엔비디아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앞서 대표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딱 이 구간에서는 시청자분들은 삼성전자가 왜 유독 강한지 그리고 소부장단에서는 그런데 기판 쪽은 왜 약한 쪽에 나타나는지 이러한 종목별 변동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실 것 같아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곳 있다라면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팀장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 어닝 위스퍼까지도 깼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한 EPS가 1.2 정도, 1.25 정도가 컨센이었고, 그다음에 어닝 위스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애널리스트의 평균치보다 시장에서 더 기대하는 부분은 한 1.28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비트를 해버리고 이제 EPS가 1.3달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좋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론의 개념보다는 향후에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깐부 동맹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수혜를 앞으로도 계속 볼 건데, 그러면 지금보다의 수혜를 폭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더 클 수 있다라는 심리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지난번 만기일, 동시만기일 이후 9월 둘째 주였었던 동시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선물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만 계약 수준 나와서 지난주부터는 지수는 계속 밀렸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샀다 팔았다 정도 약하게. 그런데 이제 악재는 제거가 됐죠.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만기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보다는 당연히 매도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고 매도할 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오늘 오전에 매수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했지만 점심 전후로 해서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수량이 급속히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다행히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를 보면 대형주들은 오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분명히 좀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윗꼬리들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 못하는 종목들, 또 마이너스 가는 종목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그동안 팔았던 현물까지도 매수가 따라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밑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더 뒤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증설도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증설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소재 부품 장비가 향후에 기대는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증설 언제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소부장단이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건 큰 주식들 사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비중이 여전히 높아야 되는 시기다. 외국인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 종목 단위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또 바이오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IT 중소형주들은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말씀하셨던 기판 쪽입니다. 기판은 좀 약간 개별 이슈가 있어요. 네. 그나마 제가 아는 걸 질문하셔가지고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심택이 24일 날, 오늘 심택이 좀 주가 하락이 좀 깊죠. 네. 그러면서 심택이 빠지면서 TLB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도 다시 끌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판 쪽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심택이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됩니다. 이 물량에 대한 권리 공매도가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고 다음 주 24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심택은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을 계속 지난주에 가져가겠지만 다른 기판 쪽은 뭐 일시적인 해프닝이라던가 또는 먼저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주가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TLB나 뭐 대덕전자나 이런 기판 쪽은
심택보다는 계속 잘 버텨왔었거든요. 오늘은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기판 쪽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심택을 저점에서 살 것이냐 또는 지금 잘 가고 오늘 좀 이제 위에 윗꼬리들이 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잘 달리던 말이었던 TLB나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쪽을 볼 것이냐는 투자자들 취향에 맞게 좀 공부를 더 해보시고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질문 드리길 잘했네요. 이유가 있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까지 좀 챙겨봤고요. 윗골이 달린 쪽, 그런데 대형주의 수급이 몰리는 시장이라고 해서 두산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두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형주의 시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일단은 만들어진 거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윗꼬리가 뭐 다른 쪽도 있었지만 특히 두산은 10시 전후의 구간을 필두로 올라서지 못하고 3, 4% 정도 지금 상승폭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루빈 독점 공급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와 연결고리가 강해진다면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더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엔비디아 이슈 부각된 구간에서도 사이즈가 큰 대형주인데 변동성이 유독 큰 이유? 대표님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경계 매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럴 때 그냥 약간 가다가 쭉 빠지게 되면 저희는 그냥 항상 그래요.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네. 이거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두산 열심히 할 걸로 보고 있고 뭐 근데 단순하게 두산 전자비즈만 가지고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아니라 두산의 지주 회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연결되는 쪽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주가의 반영들이 좀 힘든 부분들도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자리 아니면 90만 원대 초반이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보여줄 거를 생각했었을 때 지금 대만에 있던 경쟁사 EMC가 이번에 품질 이슈로 탈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산이 오히려 엔비디아의 CCL 공급의 지위를 거의 독점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잘했으니까 다음에 루빈까지도 너희가 해. 이런 쪽들이 콜테스트가 거의 통과되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이란 100만 원 들어가게 되면 야 저거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네. 뭐 플레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바뀐 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저점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이쪽이 좋아지게 되면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들 특히 들어가는 CCL 관련된 재료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보는 게 맞겠죠. 조금 이따가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볼만한 모멘텀 전반적인 재료 자체는 이상무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둘러싸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뉴스의 영향력도 한번 챙겨볼게요. 황 팀장님, 중동의 엔비디아 최신칩 수출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사실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젠스당이 약속한 GPU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당일날 조금 당황한 기색이 시장에서도 드러났잖아요. 공급받게 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시각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지금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역시나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절벽에 약간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과연 새벽에 동아줄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차트를 특히나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붕괴됐다라는 말씀들을 아마 다들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제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바뀔 수 있는 위치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예상보다도 더 좋게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는 3개월 뒤까지는 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즌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GPU 중동 승인 뭐 중동으로 나간다 해서 우리가 못 받을 거 그걸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추세 잘 받고 있는 종목들 또는 많이 쉬었던 종목들 대형주들 위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마침 찍어주셨습니다. AI 연결고리 가지고 저희 다음 키워드 에너지 쪽 볼 텐데요. 이쪽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향성 제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승자는 AI 인프라가 될 것인가 물음표 던져봅니다. 자,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본다면 AI 거품론에 조금 흐름이 부진했던 전력, 설비, 변압기 쪽이라든가 원전 쪽 역시 전반적으로 빨간색 라인 그리고 있습니다. 전선주 역시 강한 흐름이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는 잡히고
버티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더 강한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장 초반에 뭐 반도체에 대한 뭐 변동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AI 인프라는 필요하니까 AI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따는 계속 수혜 영역에 있다라는 믿음이 오전장에선 좀 불거진 듯 했습니다. 일부 좀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전력 설비가 가장 뭐 후광효과 강하게 받았잖아요. 네. 거품론에 여기도 주춤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자리들 돌파력에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여기 챙겨야죠. 여기 챙겨가야 돼요? 됩니다. 네. 예, 지금 아무리 AI를 열심히 하고 예, 또 훈련하고 뭐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가 지금 보니까 계획했던 것과 프로젝트 진행되는 게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아마 에너지가 제대로 보강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2026년 하반기 때는 거의 스톱될 수도 있다. 진행되는 게 스톱될 수도 있다는 쪽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뭐든 갖다가 끌어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가장 안정적이고 약간 영속적인 에너지는 원자력이 맞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뭐래도 빨리 해.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SOFC가 나온 거고 거기다 또 LNG도 지금 보니까 주가들이 다 그냥 저 밑에서 그냥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역시나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서 분위기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데 아마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단기 짧은 모멘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LNG 복합 화력 관련된 쪽들에 대한 내용 오늘 오랜만에 BHI가 또 강하게 움직이네요. 네. 그런 뜻들과 함께 원자력, LNG 그리고 또 신재생은 아직 좀 이런 아직 잘 쪽이고 모르겠다. 신재생 키우려면 ESS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차라리 ESS로 그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해 가시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더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는 잠시 뒤 키워드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원전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침 시세가 원전 쪽에서도 나와서 원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뭐 수급적인 흐름 주시에서 보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쪽 중심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BHI도 오늘 현재 구간 10%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황 팀장님, 저희 원전 쪽 볼까요? AI 산업을 위해서라면 뭐 미국에서도 최악의 사고였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때문에 원전 쇠퇴기가 됐는데 스말리 원전 다시 되돌린다라는 뉴스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진출 이야기, 유스케일 파워와 연결고리 있던 BHI 정도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제는 거품론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으니까 이 글로벌 흐름 본다면 원전에 대한 메리트가 이전보다 가격 조정도 받았다면 네. 높아졌을까요? 그렇죠. 예, 원전은 변압기, 뭐 AI랑 같이 가는 섹터라고 보시는 네. 게 가장 편합니다. 사실 앞서서 설명을 길게 늘 길게 잘 해주셨지만 뭐 AI랑 같이 가는 섹터라고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 대비 좀 약하죠. 변압기 대비도 좀 약하고 주가 조정도 좀 깊었고. 맞아요. 다만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여전히 비싸기는 비쌉니다. 네, 많이 비싸고 목표가를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굉장히 높은 곳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10만 원 이상 보시는 거겠죠? 뭐 그 10만 원은 사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격대고요. 뭐 사실 그 이상도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그 기간도 사실 엄청 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이제 원전이 돈을 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들도 그동안 계속 적자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구간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 전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좀 많이 올라가면 비싸네, 좀 떨어지면 기대감 여전하네, 이런 것들로 계속 반복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눈 딱 감고 장기 투자하시려면 하시던가 아니면 이 구간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던가 이게 딱 쪼개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뭐 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그런 약간 심약한 투자로는 좀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 내기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언제든지 저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격도 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디마디마다 매매하시면서 길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인내도 필요한 섹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 키워드 계속 끌고 갈 거고요. 저희가 ESS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AI 회로박에 대한 성장 기대감 역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필두로 먼저 질문을 가볼까 합니다. 황 팀장님, 저희 연결해서 가볼게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은 덜한데 속도감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동박 키워드에서 AI가 붙어서 이제 체질 개선이라고 할까요? 변화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보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마침 창사일에 첫 테크데이 개최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안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2차 전지는 종목마다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ESS의 최근의 움직임도 보면 오늘은 뭐 반도체나 바이오에 밀려서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ESS가 AI와 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최근 3분기 때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묶여져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엔 같은 종목들도 많이들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일단은 시총이 2조 정도 됩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글로벌리하게는 소형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기관 자금들이 꽤 들어올 수 있는 수급도 되고요. 충분히 지금 추세를 잘 만들어낸 종목이라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sektor들도 오늘이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섹터 센 거. 근데 또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서 우리가 10월 초에 11월 초 정도죠. 10월 말 11월 초에 보여줬던 건 순환매의 형식을 좀 빌린다면 뭐 다음 주는 좀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일단은 선발대적인 AI와 직접적인 수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갔다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지금 오늘 좀 처진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의 관점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ESS 일정 있는 쪽 잡고 좀 가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앞서도 ESS 볼만한 키워드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정이 마침 있어서요.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2차 ESS 중앙계약 시작 공고가 곧 있을 겁니다. 이달 말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연이 됐긴 합니다만 1차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면서 ESS 전반적인 LFP까지 이 시세를 봤기 때문에 또 한 번 관련 2차 입찰 앞두고 이 타이밍을 노려볼 땐가 궁금합니다.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다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그래봐야 3개네요. 그중에서 다 움직이고 그러면 3개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교집합을 보자. 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아까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가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더 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정도 이렇게 가는 이유 쪽에 하나가 그러니까 동박을 통해서 지금 2차 전지 쪽이나 그리고 또 CLL 그쪽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판 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의 부각을 재부각받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겠죠. 근데 동박 쪽은 전기차 쪽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크기에는 부각을 밸류를 더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화학 고팡 좋고 MPPO라고 하는 쪽들 또 CCL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주된 재료인데 그쪽을 담당하는 게 코롱 인더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코롱 인더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거 같은 경우 물론 이제 LG화학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나 아니면 또 증설하는 의지를 보게 되면 코롱 인더가 훨씬 더 기대감을 또 쌓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두산과 이제 연결시켜서 뭐 동박 다 들어가는 이제 재료들까지도 다 관심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혹시나 또 연결시키게 되면 뭐 솔더볼도 중요하다. 그럼 덕산 아이메탈 아니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파미셀 이것도 자회사를 통해서 재료 들어가고 하는 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ESS죠. 예, 네. 그래도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장소이긴 하네요. 네, 아유 힘들어라. 예, 그런 쪽에서 ESS 쪽은 어제 중국에서 알아주는 리튬의 간폭 리튬 CEO가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황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공급이 부족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쇼티지가 날 만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내년에 탄산 리튬을 거의 지금보다 2배를 가격을 예측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축이 중국도 ESS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중국도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차피 중국도 미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쇼티지가 날 만한 부족한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북미 쪽으로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이쪽과 관련된 ESS 쪽들은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NF를 필두로 해서 LG화학, LNF, 전구체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들 다 또 관심 있게 보시고
예, 그런 쪽들도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영향받을 수 있는 쪽 여러 방향에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정리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무게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소비 성수기 기도하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냉각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소비주들의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강한 종목이 많습니다. 호텔 리조트 관련주 먼저 확인해 볼까요? 황 팀장님, 저희가 뭐 실적 시즌 전으로 했을 때는 이쪽 많이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이 냉각이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거의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실적과 연말로 봐야 되는 건지 워낙 강합니다. 반도체도 오르는데 이쪽도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순한 모멘텀 플레이 이상으로 분위기가 소비 전환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모멘텀 플레이의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도 지난주에 별거 크게 아직 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이슈잖아요. 네. 오랜만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운데서 수혜를 보는 꼴이 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크게 돌아선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서로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직 수치로 확인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또 언제 갑자기 또 화해를 하게 되면 또 갑자기 또 도드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베팅 영역이 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매도 안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 베팅에서 지금까지는 잘 끌고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거 사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른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올라오는 게 롯데관광개발이라던가 GSPNL이라던가 글로벌 텍스프리라던가 이런 종목들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더 격화가 되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분명히 더 격화가 되면 다른 쪽에도 분명히 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전체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이슈가 또 우리가 모르는 쪽에서 또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표로 좀 삼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오늘 올랐어도 저는 그냥 중립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이슈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호텔 리조트 쪽도 강하긴 한데 이슈가 더불어 있는 쪽 이어서 볼까요? 화장품 이야기 해볼 겁니다. 김민수 대표님,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 쪽에서는 중국의 일본 화장품에 대한 수입 금지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도 나와서 이걸 그 이슈 필두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APR 보니까 미국 쪽에서 잘 팔린다라는 이슈로 결국은 미국 향 이슈로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어제 오늘 강하긴 합니다. 화장품은 어느 쪽 재료에 기인해서 지금 전략 세워야 될까요? 실적 좋은데 너무 AI 반도체만 보다 보니까 그쪽에 쏠려서 못 간 섹터가 첫 번째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죠. 유동성 때문에. 이제 소비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게 되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50까지 내려갔으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더 빠질 거보단 제가 보기엔 반전이 나온다. 딱 기준이니까. 분명히 소비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과 북미 쪽과 어차피 저희가 중국과 관계돼서 이번에 반사익을 우리 화장품 회사가 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광고문제 한번 보세요. 그때 10위까지 해서 우리 브랜드가 들어간 게 뭐가 있나. 그러면은 그게 철저히 배제시키고 북미 쪽 그리고 또 내년에 가서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확산될 것까지 또 오프라인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히 오프라인 샵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막 이거 문지르고 있으면은 혹시 이뻐 보인다라고 하면 훅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같은 호갱은 들어갑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런 분위기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눌린 모습들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비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호텔주 이것도 당연히 실적 서부 T&D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보세요. 벌써 턴하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4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P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호텔이나 아니면 라면 이런 것들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임의용 쪽도 잘하는 것만 보세요. 잘 해왔던 것 위주로. 큰 APR 파마리서치 이런 정도만 타겟으로 보고 보시는 게 실리콘2 정도까지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뭐 이런 것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가 기반되는 쪽에서 소비에 대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눈여겨보자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강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의 힘이 코스닥을 보면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알테오제 리포트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지 3%까지 오늘 지켜주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사실 어제도 강했는데 펩트론이 지금 11%까지 상승폭을 키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고 눈길을 주면 코스닥에 한정해서는 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속하거든요. 황 팀장님. 주도력 가진 쪽도 잘 가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결코 꺾이지 않고 네.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가 주요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제약 맞아요. 바이오입니다. 시장의 주도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많이 올랐다라고 무섭다라고 하시기보다 예.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보시는 게 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원래 라이센스 아웃도 많이 있는 계절이고 1월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모멘텀 쭉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나 한국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서 다른 바이오들까지도 큰 기대감 이제 나올 게 곧 나온다라는 기대감까지 많이 겹쳐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바이오 섹터들이 돈을 번다가 일단 기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세론이 잘 안 나와요. 예전 같으면 뭔가 라이센스 아웃 나오면 한번 쫙 올라갔다가 다시 팔고 또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재무적인 걱정도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알테오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변화들이 시작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11월 말 12월 초 되면 대주주 양도 속세로 인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법하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7월 말부터 시작되긴 했었습니다. 네. 그때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충격파들이 예방주사를 그때부터 좀 많이 맞았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나 재무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는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와 바이오 두 가지를 포트에는 한 종목씩은 꼭 있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종목 위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계속 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의료 AI 쪽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저희 거품론에 대해서 우려했을 때도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AI, 그러니까 의료 AI는 강했습니다. 오늘도 로키드헬스케어 필두로 시세가 연속성이 나오고 있어서요. 여기도 생각보다 수익성 빠를 수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이쪽 관심도 계속 유효하다고 정리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쪽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쪽까지 확대시키는 것보다 그냥 로킷 헬스케어는 이름 때문에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간다? 로킷. 네. 그래서 그럼 다른 쪽은 아닐까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혹시나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적이 생각보다 확보가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거는 인정을 해줄 텐데 그렇게 미세하게 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더 옛날처럼 류니 뷰노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긴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는 업체 쪽으로 본다 그러면 차라리 바이오 쪽으로 하는 게 맞고. 근데 뷰노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뷰노는 3분기 보니까 턴어라운드 문의가 이제 만들어졌고 네네. 그러면 실적이 약간 우상향으로 바뀐다 그러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종목인 만큼 또 얼만큼 성과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만 성과 나올 수 있는 것만 체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핀셋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희원 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